인생 우산이 준비한 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멋지게 살아남은 프리랜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는 가상현실 시간여행 프로젝트. 인생은 자유계약, Freelance Your Life on Freely Desta. 감사합니다. 제가 데스타군요. 역시. 저의 그 인트로 내용 어떠세요? 아, 되게 멋진데요. 전 약간 지금 살짝 긴장을 해서 이게 무슨 그래요? 말인가 하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네. 잘 부탁드려야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은 네. 자기소개를 장황하게인데 어떻게? 네, 저 같은 말 잘하고 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장황하게 해봐라 하고 하시면 아시죠? 투머치 토커들 이제 밤새서 또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올해로 프리랜서로 일한 지 20년 차 된 프리랜서계의 고인물, 썩은 물 신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긴 시간이죠. 네,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일에는 저는 좋아서 하는 일과 잘해서 하는 일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둘 중에 정답은 없으나 비중을 어떻게 두고 또 어디서부터 파 들어갈 것인가의 기로는 분명히 누구한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일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어쨌든 할 줄 아는 일들로 시작해서 어떤 부분은 할 줄 아는 일들인데 정을 붙여서 좋아하게 된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서툴지만 도전을 했는데 실패로 끝난 일들도 당연히 있고, 운 좋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잘하게 된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 되게 다양한 일을 했고요. 점점 장황해지는군요. 네, 제가 산으로 잘 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저는 경력의 시작은 그림을, 만화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20년 전을 상상하시면 뭐 싸이월드 미니 홈피도 없었고요. 웹툰이란 단어도 없을 때입니다. 네, 싸이월드 없었나요? 싸이월드 없었습니다. 20년, 제가 지금 잠깐 10년을 생각했는데. 네, 젊은이 여보게 정신을 차리시고요. 네. 20년 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세대냐 하면, 제가 올해 44살입니다. 44살이라는 나이는 대학생 때 삐삐가 생겼어요. 삐삐 혹시 아시나요? 알죠. 예. 그렇죠. 제가 처음 쓴 삐삐는 면도기처럼 큼직하게 생겨서 진동이 한번 울리면 식탁에서 혼자 울다가 땅으로 떨어질 정도로 진동이 굉장히 센 삐삐를 쓰다가 뭐 시티폰, 뭐 017, 018 이런, 그렇죠, 핸드폰을 쓰다가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세대인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대접을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야 고생했겠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덕을 본 세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조금만 할 줄 알면 일이 쏟아져 들어오던 시대에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굉장히 신문물. 그렇죠. 모든 회사들이 야, 도메인이 뭐야? 우리도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던 시절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당시에 정부에서 소위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면서 막 투자도 많이 해주고 이런 호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뭐 경제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경력을 쉽게 시작한 편이고, 그래서 웹툰이란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만화를 그렸는데, 당시만 해도 만화는 당연히 종이 만화, 인쇄 만화만 대부분 존재하다가 저 같은 한두 명이 인터넷상에 자기 이제 홈페이지, 블로그 전의 얘기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일상 만화 같은 것들, 일기를 그려 올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커졌는데 그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이 정말 쉽게 들어왔어요. 네. 정말 운이 좋았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떤 신세계. 그렇죠. 완전 브랜드 뉴였겠네요. 그렇죠. 그 좀 전에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게, 항상 고민하는 게 제 윗세대,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한테 제 소개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시잖아요. 그 집 딸 어디 다녀? 학교에 계속 공부를 한다면 어머 대학원 갔구만 라던가, 뭐 삼성 다녀, LG 다녀, 유학 갔어,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취직도 안 하고 혼자 일을 한다는데 하는 일이 뭔가 실체가 없어 보인다.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트를 생산하는데 그게 뭔지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느라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자르고요. 그렇게 만화로 시작했지만 저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세 가지 일을 다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잘 굴려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20년이 흘렀고요. 최근에는 그 만화보다도 오히려 글 쓰는 일을 더 포션으로 치면은 더 훨씬 많이 하게 됐네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멈추진 않는 것 같아요. 잠깐, 근데 제가
찍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네. 너무 화사하신데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너무 좀비 같아서 입술 좀 한번 예. 얼마든지. 예. 원래 제가 이 메이크업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입술은 바르거든요. 저는 원색을 너무 좋아해서 옷장에 기본템이 없어요. 회색 옷이 하나도 없어요. 강아지. 아이고. 안녕.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아주 미용을 예쁘게 했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도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원색 아니에요. 그냥 의상. 하면 되죠 뭐. 그런 건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인생에서 맨 처음으로 하셨던 프리랜서 일이 우와.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 프리랜서라는 용어 자체도 제가 20년 전에 일을 처음에 시작할 무렵을 한번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프리랜서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업을 어떻게 하셨는지조차도 지금 약간 그쵸. 상상이 잘 안 되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야 진짜 잘 버텨왔다 싶은 게 보통은 야 어떻게 그렇게 잘 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식의 성공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만 사실 저는 20년을 생각하면 아씨 올해도 버텼다를 20번 하면은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로서 맨 처음 한 일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저는 원래는 이제 유학을 잠시 준비를 했는데 유학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학업에 뜻이 있거나 특정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던 게 전혀 아니고 제가 졸업을 하면서 덜컥 겁이 났던 게 와 사회로 나갈 자신은 없고 당시로서 저도 굉장히 철없는 마음으로 사회에 나가는 거 유예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도 더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 학생이라서 좀 봐주는 그 무언가를 제가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약간은 철없이 유학 준비를 좀 무리를 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엎었습니다. 엎고 자 정신 차려서 돈을 벌자.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더 발전은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제가 그 당시에도 있긴 있었으나 너무나 당시로서는 화려하고 멋진 어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진짜 세련된 막 이제 그런 그렇죠. 막 김남주 막 이런 배우들이 연기할 법한 너무 그 느낌 아시죠? 굉장히 도시인 같은 지금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그 이미지들 딱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멋진 직함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냥 알바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죽이다가 이제 그조차도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럴 순 없다. 유예를 그만두자 해서 프리랜서라고 선언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네네. 처음에 제대로 된 일을 처음에 한 것은 2002년도입니다.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제 일을 끊임없이 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느낌으로 사소한 일을 했으나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림, 제 만화를 그린 것은 그 시기에 이것 역시 사실은 운이 좋은데 일하다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의 호의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제 홈페이지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렸던 만화를 보고 웹에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워낙에 드물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광고 기획사에 다니는 분이 저한테 자기가 광고 기획을 하고 있는 어떤 대기업에 당시에 이제 웹진이라는 개념도 처음 생겼을 때 웹 매거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만화를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삼성그룹사 웹진이었고요. 시작을 굉장히 순탄하게 한 편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라면은 같은 분량, 같은 마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할 것 같은데 처음이다 보니 다 그렇겠지만 썼다 지웠다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엊그제 같네요. 예. 처음 시작이 굉장히 그 또 큰 대기업과 맞아요. 일을 하시게 됐네요, 정말. 이건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저도 일을 오랫동안 했고 나이도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랜서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면 좋겠느냐라는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입장에서 말을 하기가 진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미 일을 할 만큼 했고 시작이 되게 연출발을 아주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하더니 일을 했더니 뭐 일이 막 들어오던데 뭐 괜찮아 라고 하는 건 너무 거만하고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겠고 잘못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한테 그 와콤 타블렛을 제가 사서 투자를 했고 포토샵을 비롯한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을 타블렛으로 유려하게 쓸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일이 들어왔지요. 그것도 제가 갖추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지만 사실 또 답변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만족했던 일, 가장 아쉬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가 이 만족, 아쉬움, 힘듦이 다 이제 버무려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신한테 제일 인상적인 작업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안에 다 녹아나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은 질문지를 이제 먼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벌레가 있네요. 필요하니까요. 네. 근데 질문지를 보면서 제가 지난 작업들을 저장해둔 그 외장 하드를 한번 열어봤어요. 20년 세월이 이제 담겨 있겠죠. 하드가 몇 개가 있는데 잊고 있었던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와, 내가 여기 와도 이런 일을 했구나. 그 중에 어떤 건 지금 생각해도 낯뜨거운 것들이 있고 막 이것밖에 못하고 너무 죄송하다. 이분은 잘 계실까?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 자식 돈을 띄어먹었지만 이놈 시키면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봤는데 야, 주마등이라는 게 반짝반짝 이제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은 역시 저한테 아주 발돋움이 된 큰 일을 제가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데 이것도 역시 삼성그룹의 일이네요. 우연이네요. 삼성그룹사에서 현재는 약간은 그 올드한 철학이 된 것 같으나 당시로서는 그 식스시그마라는 경영 철학이 있고 그 식스시그마를 전사 교육을 했었어요. 기존 사원과 신입사원한테 식스시그마라는 것은 이제 경영 이념 같은 것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실수를 줄여서 그 일을 하는데 조금 더 그 최소한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자,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숫자와 경제학적인 이론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그 교육용으로 만화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만화를 그리려면 단순히 그림만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그려달라고 내용을, 시나리오를 주지 않아요. 대신에 저에게 책 한 10권을 줍니다. 경제학 책을 주고 자, 이것을 읽고 읽을 뿐 아니라 요약까지 해서 네가 남을 만화로 가르칠 만하게 해서 오거라 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막막하지만 결국 저는 제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도 이런 거 해달라고 의뢰가 참 많이 오기도 했고, 제가 물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것을 공부를 해서 다시 만화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가장 뿌듯하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자신감이 들었냐면요,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제가 도전을 해서 뭐 1등을 하고 이럴 자신은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제 그림에는 순수하게 그림적인 순수한 그림 실력보다는 글이 옆에 같이 있어야, 멘트가 있어야 제 그림이 완성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정도의 두껍고 어려운 책과 그 철학을 이 정도로 이해를 해서 남한테 가르칠 정도로 소화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저한테 검증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한테도 검증했지만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만족시켰고 또 다른 회사까지 일이 연결될 정도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 그게 제 기억에 한 달에 2번 연재를 계속해서 신입사원을 교육을 거의 반년 정도를 시켰던 긴 프로젝트였는데요. 정말. 그럼 이제 처음에 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내용을 파악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여긴 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럼 또 막 초치기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마감을 하고 딱 돌아서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카락이 의자 주변에 사사사사 떨어져 있을 정도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나 봐요. 그때 뭐 유경련이 와서 입원도 했었고 그런저런 일을, 사소한 뭐 이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거의 무슨 경제학 수업을 매일 들어야 가능한 그런 일 같은데. 뿐만 아니라 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그 책을 공부해서 시험을 쳐라 하면 저는 조금 더 수월하게 쳤을 텐데, 이 사람한테,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해를 시켜라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또 그 맛에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딱 제가 듣기만 해도 아쉬움, 만족, 힘듦이 다 이게 응축되어 있는 정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네. 혹은 뭐 30대로 돌아가서 다시 해볼래?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후회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정말 뼈와 영혼을 넣으신. 근데 사실 제 성향이기도 한데 저는 참 일에 저를 엔간하면 안 집어넣는 타입이라 그냥 일은 일이니까 깨져도 그냥 아이쌍 이러고 돌아서서 롤롤로. 근데 이런 성격이 분명히 있어서 도움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프리랜서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플러스 나만의 장점과 나만의 단점. 한 가지 질문이지만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3가지라고 숫자를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3가지로 정리가 되면 더 깔끔하겠지만요. 프리랜서의 장점은 프리랜서에는 프리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약간은 또 이제 또 뒷목을 잡으시는데요. 프리랜서들이 모이면 야 프리랜서의 프리자가 하면 다들 이제 이래요. 그 정도로 그 말 때문에 무슨 굴레를 지고 있는 듯이 너는 자유롭잖아, 넌 좋겠다, 넌 프리하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걸 이미 아시잖아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프리랜서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그 자유의 선을 자기가 스스로 그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평생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다음 회사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백수 상태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이럴 때 여행 가, 이럴 때 놀아 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해 하고 더 조마조마하다가 나중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한참 후에 후회하죠. 그때 놀걸. 프리랜서가 내내 그 상태예요. 사람들은 프리할 거라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불안하고, 하지만 너무 불안한 상태로 있으면 또 자기 자신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또 그 상태에서 또 벗어나려고 자꾸 자기 최면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 끊임없는 고통의 굴레가 있습니다. 있으나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러운 것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 저 말고는 자유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는요, 그래서 친구들, 회사, 특히 큰 회사 다니는 친구들의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왠지 거기 새겨진 부서나 회사 이름이 많은 어떤 든든한 보호막 같은 존재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딱 이렇게 동료라는 존재가 있어서 든든하게 옆에 카드키 목에 딱 걸고 지갑 딱 들고 밥 먹으러 가면 와, 그 패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 저는 옛날에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기타 등등, 야, 뭐 4대 보험에 휴가에 무슨 뭐 월차에 뭐에 어쨌든 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그 혜택을 당연히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조직의 혜택을 받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되게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 직장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계속 바뀌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제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전 인류는 언젠가는 프리랜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에 속하든 죽을 때는 프리랜서도 죽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남보다 좀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질문을 3가지 장점, 단점을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장황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장점은요, 너무 많은데요. 그게 궁금한데. 네, 마감을 칼같이 지킵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이건 A to Z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왜냐하면은 내가 프리랜서가 된 이유는 난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이지 라고 규정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감을 자유롭게 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뒤지게 맞아봐야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은 그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자유로운 창작자가 아닐까. 프리랜서라는 것은 결국은 일을 주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데드라인이라는 숫자가 있고, 자기가 거기에 요건을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맞춰주고, 또 수정이 오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은 칼마감입니다. 근데 그게 약간 후유증도 있는 게, 제가 시간 약속에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식당 예약을 해도 5분만 늦어도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사실 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죄송한데 5분쯤 늦겠다. 뭐 미용실이든 어떤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주변에서는 야 5분 10분 갖고 라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20년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동안 토익 강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수업에 이제 오는 학생은 지각을 많이 하지만 네. 이게 강사의 입장은 절대로 그러면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표에 이미 뭐 9시 40분, 뭐 12시 10분 이렇게 딱 정해놓은 네. 시간이 있으니까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맞아요. 항상 이제 출퇴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침 수업이 되게 일렀을 때는 6시 반 수업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늦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거의 안 늦었는데 그 10년 동안 한 3번 정도 지각을 했었는데 2번은 이제 5분 넘지 않게 다행히 그랬지만, 한 번은 토요 수업이었는데 그 전날 밤에 너무 과음을 하는 바람에 드셨군요. 정신을 놓아가지고 30분을 늦었는데 그게 또 개강일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수업인데 제가 30분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수업 들어오신 분들의 얼굴이 정말 욕을 퍼붓기 일보 직전이어서 이제 한 분 한 분께 이제 쪽지 시험지를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때 한 10분 정도 그만두셨군요. 수강 철회를 하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시간 약속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김우사님이 10년 동안 3번 지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3이라는 3번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실 정도로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정말 뼛속에 살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저는 프리랜서로서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단기간 내가 이 생활 한 1, 2년 하고 빠지겠다라고 하면 저는 화려한 정말 불꽃놀이를 하겠으나, 저는 가늘고 길게 적절히 오래 먹고 저에게 대출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을 사립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처럼 상대방이 늦는 건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제가 안 늦으면 돼요. 저 아까 뵙기로 한 약속이 사실 한 15분 전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이러고 있다. 그것도 강박이라면 강박이겠지만 저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장점은 칼 마감. 그렇습니다. 칼 마감. 그러면 약간 또 이제 단점 시간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단점이지만 약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그렇죠. 느낌으로 단점 쓰잖아요. 단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단점 하나만.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이 질문이 제일 저도 답을 생각하기가 힘들었어요. 스킵하셔도 돼요. 없다. 일단 조금 있다가 답이 생각이 남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킵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냥 없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5번째 질문. 프리랜서에게 성공이란? 너무